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최근에 한 조사를 보면요. 이 대학생들의 생활비 대출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이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 연체율도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뭐 돈 들어갈 곳이 많은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항상 신중히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대출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얼른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잔매거진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고요. 6분의 입담 좋은 잡담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승전 취업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사 시험 결과가 발표됐고 이제 나는 이것도 떨어져서 이제 시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1월까지는 이번 시즌이 진행 중이니까 쭉 끌어가시고요. 그 이후서부터 좀 다음 시즌을 좀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실망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팟캐스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 개론의 운영자, 비자발적 취업 전문가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또 나왔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또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촌철살인의 합리적인 멘토,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저번 주에 나왔을 땐 가을이었거든요. 2주 만에 나오시는 거죠? 네, 예. 근데 오늘 나오니까 겨울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소리도 없이 가을이 가버려서 우리 공채 시즌도 이렇게 가버린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우리 홍기찬 선생님이 아직 안 갔다니까 네. 마지막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계속해서 잔매거진의 안방마님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쌀쌀해지셔가지고 따뜻한 핫초코 생각나실 것 같아서 오늘 핫초코 색상으로 의상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예, 우중충하고 좋네요. 농담이에요. 자, 그리고 취업 준비로 항상 정신을 차릴 새가 없다고 하는 우리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잠 좀 자서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방송 열심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잠을 잤군요. 자, 계속해서 끝으로 복학생입니다. 중대방송국 UBS 기자 강민우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제 때문에 저는 밤을 새고 왔습니다. 아이고. 네, 복학생 강민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저희가 또 집중해서 알차게 다양한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는 설문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우리 주리 씨가 1부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일자리를 찾기 힘든 청년들이 졸업 후 고육지책으로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임금 등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이른바 갑질 논란도 이 범죄에 속할 수가 있겠는데 두 친구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나요? 우리 민우 군부터 아르바이트 많이 했죠? 네, 뭐 그렇게 많이 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적당히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그렇게 뭐 악덕 그런 분들을 만난 건 없고 다들 그냥 좋게 잘 해주셔서 좋았는데 다만 이제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윤선 양도 아르바이트 경험 있나요? 네, 저는 이게 약간 교육봉사 비슷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하는 재택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던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돈을 벌어서 좋았지만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네, 또 재택 알바는 이게 또 집에서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엄청 시켜요, 일을. 그래요. 네.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여유 있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친구들 얼마나 되는지 조사 결과가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대학을 중퇴하거나 이 졸업한 후에 시간제 일자리,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총 53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3.9%에 해당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 비중이 2010년부터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졸업 후에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를 그 시간에 해서 빨리 취업하는 게 낫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오늘의 첫 번째 토크는 yes or no 토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드릴게요. 졸업 후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취업 준비하는 게 낫다. 예스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죠. 졸업 후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취업 준비를 해라. yes or no. 하나, 둘, 셋. 자, 예스가 2표, 노가 1표고 세 분은 다 세모예요, 지금. 예. 일단 애매한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리 씨부터.
네, 저는 이렇게 저희가 일치를 할 줄 몰랐는데요. 그러게요. 일단 네, 좀 감개가 무량하고요. 저는 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희 고등학교나 다닐 때 보면 연애를 하는 친구들 중에 대학을 잘 가는 친구가 있고 못 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성향처럼 자기 성향에 맞춰서 좀 괜찮으면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또 형편상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분들은 또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나는 하나만 몰두해야 된다는 분들은요. 다 놓고 취업 준비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네, 뭐 딱 하나로 뭐 결정 내리기 힘들다라는 얘기고 상황 따라 다르니까 윤선 양도 같은 의견이에요. 네, 좀 비슷한데 일단 주리 캐스터님 말씀처럼 알바가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좀 뭐 돈이 부족하다던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예스를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일단 저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취업 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도 요즘은 직무 연관성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할 거면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또 이 방송도 되게 아르바이트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저 행복합니다. 완전 꿀이 완전. 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지막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민우 군도 세모죠? 네, 저도 직업방송 사랑하고요. 일단 저도 사실 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2시간이 생겨서 12시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비중은 아르바이트에 두기보다는 한 뭐 하루에 3-4시간이라도 조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막 시간이 너무 많아도 또 그 시간을 잘 유용을 못하는 성격이라 약간 앞에 뭐가 있어서 좀 시간이 좀 줄어들면은 그 시간으로 어떻게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세모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젊은 분들은 지금 O나 X가 좀 하나로 좀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젊은 우리 철수 씨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죠. 예스 들었죠? 네, 그 시간에 맞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역시 지역방송 사랑하는데요. 사실은 제 입장도 그 강주리 캐스터랑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 될 놈은 된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사실은 될 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 되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취업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얘기네요. 돌직구를 날려줬어요. 이 방송 볼 정도면은 이미 될 놈은 아니다. 네. 혹시 삐 처리가 필요한데요. 자막으로 이 의견은 안승태 PD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얘기가 나와야 공식적인 될것 의견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될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예. 그러나 아무튼 철수 씨는 예스를 드셨고 홍기찬 쌤도 예스시죠? 그러니까 저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정말 이게 후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졸업 후. 그러니까 재학 중이라고 하면은 뭐 학부 시절 하면서 면접장 가서 많이들 질문해요. 누구 씨는 아르바이트 같은 건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임원들의 그런 질문은 본인 스스로 용돈벌이 같은 건 해봤으려나 사회생활 같은 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도전이 있었으려나 이런 류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 자체는 찬성인데 졸업 이후에 만약에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입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실 여러분 면접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본인 전공 PT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전공 예전 책들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에 너무 매몰되게 되면 시간이 뺏겨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좀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거 아니면은 지금 뭐 유지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네. 소소하게 월에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돈이라고 하면 입사 이후 그보다 큰 돈을 좀 금방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투자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노를 들어주신 분이 이시안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보면 돈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돈이 없는 친구들보다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막 쓰려고 할 때 뭐 별로 쓸 게 없으니까 맨날 그 팀 프로젝트에서 과제했을 때 뭐 갈등 경험 이런 걸 쓰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안 하다 보니까 하는 것도 뭐 과외라든가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 경험이 없거든요. 그럼 실제로 사회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손님이 뭐 진상 손님이 막 해결했을 때 그 해결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쓸 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면 이 취업 준비를 하면 그게 다 취업 준비를 하느냐?
하루 왼종일 취업 준비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쓰는 것도 저는 하나의 훌륭한 취업 준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 쌓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경험의 중요성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프리터족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일정한 직업은 없는데 이제 그때 일을 해서 필요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죠, 프리터족. 근데 이제 프리터족은 자발적인 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알바족은 자발적이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52%는요. 비자발적 사유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당장 수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요. 무려 63.2%, 절반 이상이 차지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돈 때문에 억지로 지금 아르바이트를 네.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조사 결과의 좀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우리 철수 씨가 또 억지로 일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어서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진 솔직히 공감 잘 안 가는데 네. 근데 사실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비자발적 취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분야를 자기가 선택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뭐 취업을 하려면은 조금 더 그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어떤 일을 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취업에 도움이 좀 크게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계속 악순환이 좀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죠. 예, 홍기찬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억지로 일을 할 때 생기는 부작용들. 그 생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그건 해야겠죠. 뭐 저는 항상 좀 사회적으로 이런 청년 복지 문제가 좀 해결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좀 부가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할 때 저는 좀 부작용이라기보다 좀 어쩔 수 없이 만약 해야 된다고 하면 가장 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대생들한테 가장 좋은 아르바이트는 실제로 생산 라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공부했던 그런 제품들이 현장에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제작, 공정 프로세스가 흘러가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입사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블루칼라 그 뭐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뭐 이런 분들과의 협업도 입사 이후에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험들을 미리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또 영업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하면 글쎄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취업은 어차피 남들하고는 좀 다른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 필드에서 직접 내가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좀 대학생들이 흔하게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서 돈도 벌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이력들도 만들고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찬 대표님은 이제 앞서서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험 쌓다가 뭐 좀 안 좋은 꼴을 보게 될 때 이런 부작용들 어떤 것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비자발적 사유라는 게 결국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데서 해야 되는 거라면 알바만 이럴까요? 진짜 우리 취업도 사실은 안 맞는 데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 이건 알바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 이런 거 하게 될 때 아무래도 그러니까 취업을 해도 그렇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바는 바로 그만둘 수가 있는데 취업은 좀 그만두는 게 어렵다 보니까 25% 정도가 1년 안에 그만둔다는 비율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좋은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경험해 보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 싫은 일도 그 억지로 참고 하는 인내심 이런 것도 한번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대신 나쁜 점은 이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일에 대한 효율도 떨어지고 자기 자신도 효율이 떨어지고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부작용 중에 제일 큰 게 오늘 앞서서도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알바생들을 괴롭히는 부당 대우거든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사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서요. 최근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좀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생 부당 대우 경험 실태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전체 응답자의 약 72%가 이 근무 중에 부당 대우를 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당 대우는요. 휴게 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와 또 수당 없는 연장 근무 등 과잉 근무가 41.3%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요. 뭐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조롱과 반말 등의 인격 모독, 그리고 임금 임의 변제 등이 차례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취업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이 청년들에게 좀 가슴 아픈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무시하네요, 다. 네. 예. 근데 이 출퇴근 시간 무시가 뭐예요, 민욱은? 출퇴근 시간 무시?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는데 더 일찍 나와라, 더 늦게 가라 이렇게 마음대로 부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출근 시간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퇴근 시간 쪽에 좀 더 많이 이제 전 얘기가 오가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뭐 경력이 많이 쌓여가지고 거기 사장이랑 좀 많이 친해졌거나 아니면은 뭐 그쪽 좀 이제 막 들어와서 얼마 안 됐거나 할 경우에는 그냥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제 뭐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탁이라고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1시간을 더 한 거예요. 부탁이지만 이용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또 안 하기도 그 부탁을 했는데 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입장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대부분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사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알바 얼마 경험. 전에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예, 저랑 정말 친한 동생이 이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인턴이라는 명목하에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정말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싶지만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려면 최저임금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으니까 정말 금액을 낮춰서 인턴이라는 명목하에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이용을 하는 정말 그 친구 정말 울려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참 간절함을 또 이용하는 네, 이런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례가 있어요. 네.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출퇴근 시간을 무시하는 게 이제 업주의 그거라면 아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뭐냐면 출근 시간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무슨 제복을 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들은. 그러면 사실은 이 친구들은 8시부터 아르바이트가 시작이다 생각하면은 그 제복을 입기 위해서 7시 반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친구들의 생각은 7시 반부터가 아니냐, 시작이. 그것 때문에 와서 준비하는 시간도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인데 업주들은 그렇지 않죠. 8시부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30분은 어디서 보상받냐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이걸 준비하는 시간인데 이거는 뭐 사정이 아무리 좋아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 자체에서 이런 출퇴근 시간에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최저임금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6,000원, 6,030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윤선 양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이게 전에도 한번 최저임금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네, 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변화 없습니다. 좀 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렇지만 최저임금 하로 내가 알바하고 있는 시간 계산해서 내가 얼마 받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거 왜 하지? 왜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어요, 진짜. 그 알바생이 원하는 만큼과 또 정부에서 지정한 이런 최저임금은 약간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문제가 그마저도 지금 준수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 그쵸. 같습니다. 더 낮은 금액으로 좀 부리는 경우가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철수 씨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 지금 조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낮다. 요즘에 점심 때 뚝배기불고기나 무슨 순댓국 먹으려고 해도 7,000원 받잖아요. 근데 그거 한 그릇도 못 사 먹는다는 게 사실 알바생들도 이제 애는 아닌데 좀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시급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요. 홍희찬 선생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결국엔 다 시장 논리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문제점도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려는 대학생들은 많고 돈 조금 줘도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업주 입장에서 돈 많이 줄 생각이 당연히 없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좀 다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저임금제, 다시 말해 최저임금제 관련돼서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비자발적인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학생들 말고 그 우리 좀 노인 연령들도 저임금으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최근에 제가 봤던 케이스를 보니까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경비원들의 임금이 올라가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은 또 관리비를 더 낼 생각은 추호도 없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저는 그걸 보고 좀 쇼킹했는데 근무 시간이 있는데 중간에 2시간 정도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경비 쓰시는 분들이 뭐 2시간이 중간에 빈다고 해서 집에 갔다 올 수도 있는 그쵸. 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사무소에 있는 거죠. 경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또 그분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또 거기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물론 이제 대기업들에서 진행되는 아르바이트 관련돼서 이렇게 시급이 올라가게 되면 대학생들 혜택을 볼 것이고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업계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거시적 안목에서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너무 청년만 보지 말고 노인층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또 최고 임금을 받고 계신 이시안 대표님은 농담이고요. 최저임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저임금 자체는 사실 이게 알바로 치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알바생들이 받는 돈이라면 사실은 뭐 대학생이고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니까 알바라면? 준비하는 거라면 이게 그 6,000원 정도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녁 때 자기 시간 쓰고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생계를 하기에는 좀 모자라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좀 약간 생계형과 알바형을 좀 구분하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당한 대우, 뭐 지금 뭐 얘기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 최저임금 미준수라든지 뭐 출퇴근 시간 기록 무시라든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우리 알바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져요? 싸워요? 아니면 참아요? 아니면 그냥 뒤에서 흉만 보고 혼자 울어요? 어때요? 윤선야?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가 개수를 채워야 되는 하루 할당량이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였는데 저한테 갑자기 윤선 씨 어제 40개 했죠? 그럼 오늘 그냥 50개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예. 그래갖고 물론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아르바이트였긴 했는데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더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도 이제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예. 거기서는 아예 폭언과 그런 것을 일삼으셔가지고 아예 그만뒀고요. 또 제 친구 중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예 싸웠어요. 거기 매니저랑 싸우고 나오고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약간 뒤에서 욕을 하고 그냥 우는 경우랑 맞아요.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긴 하죠. 예, 싸우는 경우는 정말 멘탈이 강한 친구들이 있고 대부분은 사실 네, 맞아요. 저도 막 그런 부당한 대우 받으면은 말을 못 해요. 막 정말요? 진짜 말 못해요. 예, 막 괜히 거짓말 돌려 말하고 막 이래서 마음이 약하니까 다 취업준비생들이 또 오죽하겠습니까? 민우 군은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딱히 없었는데 이제 사촌 동생이라든지 뭐 친구들이 받은 거를 해서 뭐 좀 도와주거나 이제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또 약간 그 남녀 차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약간 좀 좀 중년에 계신 중년 나이 또래의 이제 그런 그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좀 여학생들한테 좀 특히 더 약간 쉽게 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굉장히 성희롱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게 폭언이라는 그런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사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한번 이제 뭐 노동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런데 이제 좀 조정을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한번 밟아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이걸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히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잘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뭔가 좀 제 생각에는 제도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알바생들이 이제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실제로 그렇다면 이 조사 결과 어떻게 알바생들이 부당 대우에 맞서서 대처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참죠, 웬만해서. 네, 아무래도 좀 참을 수밖에 없는 의뢰 입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당대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해봤습니다.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 아르바이트생의 대처 방법들을 살펴보면요. 절반 가까이가 역시나 묵묵히 참았다고 하고요. 일을 그만뒀다고도 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사장님이나 상사 등에 좀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등이나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인데요 21%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은 참고 뒤에서 울고 묵묵히 넘겼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대부분 네. 참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좀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알바생들이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어떤 조언도 필요하거든요. 이시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근데 이게 사실은 알바생들의 부당 대우도 있지만 알바생들의 부당 행동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알바생들을 위한 조언을 하라니까 갑자기. 아니 그러면 먼저 네, 한번 네. 잘못된 부분은 짚어주시고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했듯이 우리 업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 워낙 좀 특이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런 건데 대부분은 괜찮으신 분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알바생도 다 괜찮은데 정말 업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업주도 좀 대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업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알바생들 부당 행동이 되게 많아요. 1위부터 뽑아오자면 1위는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안 오거든요. 전화를 해보면 지금 일어났어요. 이런 애들. 시간이 딱 있는데 전화해 보면 지금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또 2위. 진짜 정말 책임감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거죠. 예. 두 번째는 갑자기 또 안 와요. 그럼 전화를 해보면 제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그래서 다른 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요즘 친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런 아르바이트생이랑 그런 업주분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리고 또 3위는 그 내일부터 그만할게요. 이렇게 다짜고짜 대안이 무책임하게. 없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그만할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오면은 태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태업, 노는? 네, 노닥하고요.
그 노닥거리는 거죠. 사실 여기 지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그 티 커피숍에서 잠깐 있었는데 네. 거기 2명이서 알바생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 커피 손님들의 대화보다 더 커요, 소리가. 저쪽 너무 시끄럽다고 뭔가 봤더니 두 알바생들이 확 얘기를 하는데 저래도 되나 하는 그런 것들. 그래요.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곤란한 것 거기 같아요. 사장님 굉장히 무서우신데. 또 제일 안 좋은 경우가 뭐 알바생들 우리가 좀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나쁜 것도 짚고 가야죠. 네. 그 제 친구가 그 정말 PC방을 해서 한 달에 정말 고생해서 한 300만 원씩을 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알바생을 썼는데 이제 알바생이 그 뒤로 몰래 빼돌리는 돈이 200만 원 이거 사장이 150을 벌고 알바생이 200을 6개월 동안 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좀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범죄까지 좀 유혹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분? 그분은 뭐 저기 용서하고 그 대신에 이제 경찰서를 갔죠. 그 친구는 이중 알바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 이런 알바생들의 위험한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대부분 선량한 알바생들에게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분명히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그것 때문에 잘린다 하더라도요. 그래가지고 이 알바생들의 어떤 전체적인 차원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홍 기자 선생님이 잠깐 예를 들었듯이 2시간 이렇게 공백을 두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사실 노동법에 의하면 그게 근무 시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걸 안 하는데 실제로 그걸 제기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노무사들이 이제 그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나는 좀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잘리지만 그 다음 세대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모이면 그래도 알바생들 전체 처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우리 철수 씨는 이런 부당 대우에 맞서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약간 폭언을 좀 많이 들었어요. 폭언. 네, 일단 급식실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비엔나 죄송한 얘기는 폭언 되게 잘 들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비엔나 소세지를 3개씩 주라 그러는데 예. 럭비부 학생이 4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줬더니 예. 영양사가 와서 제 귓속에다가 폭언을 하더라고요. 다정하게 귓속말로 폭언을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불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폭언을 뭐라고 하니까 그랬어요? 귓속말로 다정하게 죽여버릴 거야 뭐 이랬어요? 지금 삐처리잖아요. 예. 너무 세면 안 되고. 네, 이따 방송 후에 뭐 너희 하여튼 뭐 욕을 했는데 저는 그냥 이제 똑같이 어쨌든 하무라비 법전이 있잖아요. 예. 폭언을 하면 전 반말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끝까지 잘 갔는데 결국에 제가 그만두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쉽게 자르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어쨌든 제가 갑의 입장에서 네. 똑같이 그래요. 행동했죠. 정신 승리를 하셨군요. 그럼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 기자 쌤이 좀 오늘 1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무튼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갔을 때 우리 취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사회가 바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 이용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민자본주의라고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아까 민호 학생이 얘기했지만 과거 7, 80년도 그 여공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운동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혁이 됐죠. 근데 지금 사회 구조가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에서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감성 노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대학생들이 풀기보다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 전반에서 어른들이 좀 보듬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저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우리 사회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2부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명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